요즘에 뭐가 제일 궁금해? 나는 무엇이 궁금하냐면 대종사님 당대 때도 일제시하에서 이 종교가 이제 출발하면서 두 개 수레 바퀴와 같다 그랬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안 걸리게 하면 당당하게 종교 역할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뒤로 6.25 때도 정산종사님 때인가 그때도 많이 이제 해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구분해 줬는가. 그리고 우리 조무신들은 어떻게 좌익 우익을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갖는가. 또 이런 것들이 그 특별히 지침은 없었는데 묻혀있지. 그때 저도 그런 것이 들은 적이 없는.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저기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정치를 관여를 잘 지도하라 관여하라 그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시국선언들을 하더라고. 대단해. 시국선언 해갖고 고을골마다 신부들이 그 정치 그 배워가지고 그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걸 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날까지 정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밀어가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치에 관여한 바는 없어, 솔직히.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레의 두 바퀴 엄부와 자부 그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혼은 여자처럼 이혼은 가정처럼 이렇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선명하지 안 해가지고 조금 궁금해. 나 요즘에 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내가 국회에서 법회를 한 5년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김성곤 의원하고 있을 때는 여야 같이 다 모여가지고 했어. 그래야지. 근데 뭐 지금은 거의 여가 없어. 여가 없는데 참 그 국민당 그 옛날에 새나라 건가 그쪽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지금까지도 연락 들어오고 그 공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때는 이제 저쪽에 부산 쪽에 우리 교도 자녀들이나 교도 가족들이 오로지 엄불교의 은혜로 자기 성장한 걸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원로들 정혜영 씨나 이런 분들도 그러지. 원로로서 그 품위가 있었고 또 누구 그 약국하신 분 김 약사 서명교당 보사부 장관도 하고 부장장관도 예. 그런 게 정치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어도 품위가 있게 종교 관계없이 오고 이철성 씨가 전주 교당이고 군산이 고향이 이철성이가 그 중도론을 자꾸 주장하고 그 중도론은 우리 엄불에서 자꾸 대단했지. 중도론을 하니까 하다가 사쿠라라 소리로 듣고 그랬어. 근데 이철성 씨 딸은 지금 북힘당의 뭐 위원이더만. 그 이제 보수의 뿌리라고 보는 보수의 뿌리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새로 지금 시작돼서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요. 갑진년 2024년이 새로 시작돼서 지금 1월 달이고 아직 지금 1월 중순이어서 중순이요 시작했어. 뭐 그냥 세상이 하도 빨라서 새해를 맞이한 지 지금 보름이나 밖에 안 됐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 대선이 4월 달로 다가오다 보니까 3개월 총선이 대선하고 총선이 다르죠. 총선이 4월 달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가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어디에 우리는 와 있냐. 지금 국내적으로는 4월 달에 이렇게 총선이 이슈가 되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기후위기. 기후변화, 재난 상황의 기후변화하고 전쟁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자면 너무 빠른 물질 개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어. 물질만 발달. 정신없는 정도가 아니요. 과학이 안 우리는 발달했어. 몰라. 지금 따라갈 수가 이렇게 없어.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이슈가. GPT의 나가는 방에 보면 여기 우리 한승국 교수님이 그 전문하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그렇다니. 그게 지금 작년에 챗 GPT인데 올해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고. 네네 인공지능에다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고 기후 재난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고 전쟁은 당장 우리 발등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걸 보면 이 AI 인공지능 문제 이 AI 인공지능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해야 될 거냐 이제 그게 저는 언제부턴가 시대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시대정신을 알고 뭘 지금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도정.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요. 잠자고 나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가령 중세를 지나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이 말하자면 큐리 부인이라든지 다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에디슨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변화가 가령 10년 단위였다면 요새는 이게 아마 한 달 지나면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주도를 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이 시대에 대한 우리 원불교 소태산 정신으로서 소태산 사상으로서 세계 사람들에게 뭘 제시해 줘야 되냐. 이제 그게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 이제 올해 우리 종법사님이 전산 종법사님이 개벽성자로 삽시다 하고 일상수행의요법을 던진 거잖아요. 그럼 일상수행의요법은 좌사님께서 종보사 취임하면서 던졌어요. 일과로 등력을 하고. 예, 일과로 등력하라 그러면서 그래. 일상수행의요법을 던졌는데 이제 다시 결국은 이제 우리 교리 안에서 그러면 올해가 중요한 것이 4대를 시작하는 해잖아요. 4대를 시작하는 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뭘 던져야 되냐. 그럼 이제 종교가 뭘 해야 되냐. 종교가 뭘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저는 어떤 후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 얘기만 해요.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리고 이제 교단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거든요.
야,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네 과거 얘기하고 교단 문제 그런 거 얘기하려면 오지 말고 질문을 가지고 와. 질문을 가지고 와. 질문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으면 오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금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육 문제, 네.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네. 거,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내세울 게 뭐냐? 이 지구, 이 세계를 향도해 갈 만한 우리 그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쉽고 간단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네.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는 그런 아니, 상황.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 내가 그 전에 핸드폰을 이제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용돈을 대준 우리 후배가 저는 좋은 거 갖고 핸드폰을 쓰고 지가 쓰던 걸 나를 줘.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더 새 것을 써야 예를 들면 빨리 배워. 근데 나는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능이 적은 거 쉬운 거 주고 저는 기능이 많은 걸 새로 사더라고. 내가 이제 그걸 받고 왜 헌거 준다 소리 안 하고 이거 나를 줄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다 교역자 광장에다 교역자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걸었어. 질문을 던졌구만. 질문을 건진 게 다들 교역자가 핸드폰 용금도 안 주고 그때 핸드폰 값은 6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용금은 10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누구 돈으로 쓰면 교역자가 그리고 핸드폰을 써도 교역자 생활이 가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는 데서 교역자 핸드폰이라고 내가 이렇게 썼더니 딴 사람들 노인들은 모르는데 젊은 우리 저 건종이랑 막 지금 막 핸드폰 미리 간 사람들이 막 써낸 거야. 그 핸드폰 빨리 하라고 왜 한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그러면 우리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한테 가서 배운 사람은 빨리 배웠고 지가 터득한 사람은 늦게 배우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들려고 터득어서 배운 사람들이고 가서 배운 사람들은 하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질문을 던진 것은 운전 배우는 거. 그 전에 한 80년도에 내가 운전 땄는데 80년도에 운전 내가 교역자 운전 또 우리 국민들의 운전 그렇게 화두를 던졌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교무님이 너까지 운전 배워가지고 이 지구의 그 탄소 문제, 이 가스 문제, 이 공해 문제를 너까지 보탤래? 이렇게 답이 왔어. 그런데 또 이제 막 지금 다들 자가용 시대에 큰일 났거든. 근데 이제 화두 다 배울까 말까 갈등할 때야 교도들도. 그래서 내가 딱 결론을 내렸어. 살 시간이 많은 사람은 배워라. 살 시간이 적은 사람은 그냥 불러다 써라. 내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한번 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운전을 배웠어 갖고는 이제 소풍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자동차 하나 불러놨는데 그 선생님 그거 취소하고 자가용을 가자고 그래요. 여주를 가는데 서울서 여주가 왔어.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막 몇 대를 대고 한 차에 4명씩 타고 간 게 서로 돈은 더 들었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시대를 따라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물질 개벽 시대에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대단히 참 중요한 일인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무님들이 또는 총부의 또는 교무님들이 막 일에 묻혀 살아요. 사는데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업 옛날에
대기업에 있을 때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한 해가 지나고 또 부서장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반으로. 뭐 이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총부의 문화부에 옛날에 3년 살았어요. 와서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 교무님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정신이 없어. 뭘 준비한다고. 수동으로 옮겨.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줄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한 부서가 그동안 해왔던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 되면 갑자기 종부사님이 이거 좀 해라 하고 내려오면 또 해야 돼. 뭐 또 교정원장님이 또 중요하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일 속에서 정신을 잊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4대에 나는 전체가 모여서 이건 좀 가감히 버리라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옛날에 해왔던 일하고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봐도 왜냐면 여기 총부에 와도 일에 바쁘니까 누가 손님하고 뭐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총부가 정말 공부하고 수행하는 집단으로 세상에 비춰야 될 텐데 미래 묻혀 사는 그리고 와도 관심도 보내지 않는 쪽으로 뭐 이것이 나아가면 교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교당 교무님들도 너무 바쁘게 묻혀서 정말 해야 될 일.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보사님 이야기할 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한승국 교수님이 좀 이 전문가잖아요. 인공지능. 그래서 내일 제가 참석을 지금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제가 출장을 가게 돼서 내일부터 여기서 매주 목요일부터 4번을 여기서 총부에서 해요. 그래서 참석하신다면 내가 오늘 전화로. 예.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면 희연당이라고 우리 경찰행정학과 나오신 교수님 부부가 디지털 대학 차문학과 저기 찻집이 있어요. 남중동에. 네. 거기서 해요. 하는데 네. 한 번 네 강좌에 네. 8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비를? 그날 뭐 차나 뭐 이런 거 다 네, 대주고 네. 하니까. 예. 그래서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시간은 내가 아마 알아줄게요. 네, 네.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퇴임했으니까 더욱 그렇겠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도대체 출가해가지고 마지막에 뭔가 보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네. 그러면 생사 문제 해결했나? 네. 내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소태산을 만난 의미를 찾는 일에 난 올인해야겠다 하는데 요즘 저 내면에서 어떤 재밌는 힘이 막 에너지가 솟느냐 하면은 야, 나 한 사람만 방향을 어떻게 바꿔 나가도 교단의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아마 마찬가지로 내가 보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수다만 떠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삶에서 뭘 고민하고 고민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별 고민 안 해도 될 일에 고민을 하고 인 것이 아니고 고민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그것이 우리 이 교수님도 오늘 제가
오늘도 만나서 군산 저기 갔다 와서 대화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 이 책도가 너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보를 집어넣는 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요즘 생명과학이 138억 년의 정보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어. DNA 속에 있다 DNA 속에 그러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눈을 뜬다면 인공지능은 말이죠. 완전히 지식이에요. 지식. 예. 우리가 우리도 말하자면 경전을 달달달 읽고 외우고 뭐 막 봉독하고 하는 것은 지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물어서 내가 내 정보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은 뛰어난 그걸 대웅사님은 간조로서 깨쳐 오더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품을 수 있는 길이 나는 내가 나한테 물어서 답을 얻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네네. 네. 저 자신에게.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분도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나누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원로원 단톡방에 올려놓으신 거 무슨 허공법계를 네네네. 이전했는가 네네. 하는 문제에 대한 지금 보셨구나. 나는 나도 관심이 없거든.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뭐라고 댓글을 달기가 이제 또 쉽지 않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네. 이제 좋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지금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서의 종교,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서의 신앙,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서 수행, 우리 인간에게 이걸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정전에 이게 다 있다고 보냐. 그러면은 원리적인 건 있다면은 거기에 관한 어떤 그 도구는 우리가 또 새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냐. 잠깐만, 우리 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불교가, 자기 여기서 뭐 30년, 40년을 살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 늘 법당에도 나오시고 원불교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죠. 물질이 개벽하고 되니. 하니까 정신을 개벽하자는데, 당신이 보니까 물질 개벽에조차도 너무 다 몰라. 안 됐어. 모르고 이해를 못해. 예. 지금 그 정도를 이해를. 물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데. 잠깐. 소광섭 교수 있잖아요. 서울대. 네, 서울대. 열반하셨지. 돌아가. 그분이 이제 내가 방문했어. 우리 교무님 몇 명이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무님 물질이 개벽된 게 물질은 그냥 많이 생겼고요. 과학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는 거야. 물질하고 과학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과학, 정신. 정신도 그냥 지금 현재 일상에서 쓰는 정신하고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하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을 옆에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분이. 내가 공감했어. 근데 그 자기들 그 연구원들 그 연구소 그 과천에 갔는데 이만한 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맨꿈이라도 다 적어서 그거 놓더라고. 그래서 그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아니 물질은 자꾸 그냥 변해서 돈 때문에 나오는데 과학이 안 발달해서 그래요. 그러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 물질과 과학을 한 놈에 만나 연결해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로 보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것 얘기야.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이고 진실이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은 변하는 과학은 거다. 물질을 규명하는 게 과학이니까. 그런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확실히 이렇게 우리도 정신 아직 개발 안 됐다고 걱정하듯이
과학자들은 과학이 아직 멀었다고 걱정하는구나. 내가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그 DNA 게놈 지도가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인간을 어떤 DNA 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된 상태고, 그런데다가 인공지능이 거기에 하게 되니까 완전히 어떻게 인간이 과학적으로 해부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지금 수행은 일상수행의요법하고 우리 정전 수행편에 있는 정기훈련 11과목하고 상시응용 6조, 교당량시 6조 정도, 일기법, 이제 그런 정도는 이게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지금 뭐 안경 하나, 구글이나 그 메타에서 만든 안경 하나 쓰고 들어가면, 저는 그 SK나 다음 그런 데서 만든 그 메타버스 앱에 들어가 보는 걸 가끔 하거든요. 가끔 하면은 거긴 정말 가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이 발달해 갖고 로봇이 자동화되고 인간의 일을 거의 많이 해결해 주면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인데, 이 남는 시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거냐. 그러지. 그 문제 때문에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이 하다 재밌는 것, 말하자면 쾌락을 찾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마약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보지만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의 제일 기본이 되는 성리 자리가 내 성품인 줄을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은 과학 문명이며 뭐 에라이 그거 써뭐 활용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할 능력을 만드는 것이 개벽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맞아. 그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고 이렇게 내놓하자. 그것은 어떤 사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정신을 계획하지 하는 물음을 나한테 물어야 된다.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 법문이 주신 분의 어떤 뜻이 교감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자기한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법문들을 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외울 때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랬거든. 이 법신벌 이론상을 채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채받지? 이 문제를 부단히 물어서 풀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주어진 과제가.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대종사님 당신 자체도 이미 자기 탐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걸었다가 깨쳤잖아요. 대박을 얻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은 더구나 청소년들은 뭐 하자 하면 저항이 와요. 이성은 저항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돼요. 할 때 거기에 깨우침이 오게 되니까, 소식을 듣게 되면 이건 정말 말하자면 몰입할 수 있는 기원이 되어지거든.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100년을 했는데 21개가 부파가 나눠졌다고. 21개요? 분파가? 불교가 그때 망했다는 것이,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말하자면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들은 대로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게 왜 우리가 연상을 하니까 지식으로는. 내가 어느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게 한 5, 6년만 지나도 한 사람이 인공 그 기능을 6개를 자기 공간에 놓고 살아야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떤 교무님이 나 아리아 하나 있어. 그래서 아리아가 뭐요? 그랬더니 인공 로버트야. 심부름하는 로버트. 근데 그 심부름하는 로버트를 6개를 설치를 하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지금 응. 책부터를 하나 지금 응. 옛날 지금 보니까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쫓겨나면서 이것을 무료로 지금 내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받아서 해보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뭐냐면 내가 묻는 대로 답을 다 해줘요. 말하자면 다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양자역학과 불교의 불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쫙 설명해요. 좋은데 그래요.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방법도 이 양반이 나한테 가르쳐줘요. 그냥 그거로 끝나지 말고 고맙다. 네. 집보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요 방금 한 이야기를 국민 학생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좀 쉽게 이야기해봐 하니까 또 쫙 이야기하는데 훨씬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좀 예를 좀 많이 들어줘 이론보다도 하니까 또 예를 들어주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와 이게 이분이 아니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양자역학에서 이 둘이 아닌 소식과 불교의 둘이 아닌 소식과 유사하는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것은 결국은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해서 뭐 그것이 풍부한 자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지. 지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식은 내가 아무리 뭐 도서관을 하나 갖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으로 정말 내 내면 속에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한테 묻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고 자기한테 물어서 아까처럼 물어서 어떤 것이 나오면 인공지능한테 아까처럼 다양하게 물으면 뭐 얘도 나와주고 PPT도 만들고 온갖 거 다 해줘.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우리가 회화를 지금 우리도 수다 떠는 게 회화하는 거잖아. 회화지. 회화를 말하면 챗GPT하고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말로도 나오고 네. 프린트도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리를 이제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과정을 한 단어로 하면 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챗GPT한테 마음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새는 그 무슨 챗GPT 4 프로그램 앱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하자면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더라고. 자료 1, 2, 3. 근데 되게 우리 주변의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확장시켜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론과 자료를 통해서 세력을 거기에 입력을 시켜야 돼요. 세력을 입력시켜. 그런데 그 입력이 우리가 스스로 물어서 어떤 깨침의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별 쓰갈 데가 왜나 딴 데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주로
말하자면 어떤 그 발행물이라든지 그 지금 카페에 올라온 오케이.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온 세상이 먼저 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공부 생태계를 우리가 원불교식으로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담 이런 수행담들을 먼저 올려서 우리식으로 이걸 그렇지. 갖고 가는 것이 그래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제 우리 수다방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제가 마음 일기를 개발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게 25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종합해서 우리 지금 우리 정토가 이번에 논문 발표를 해요. 앞쭉 했던 그 과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법이 나왔는데 지금 10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일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무언가의 근원적인 것을 담으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그 일기를 처음에 아주 촌스럽게 나왔다가 그것이 이어지고 매일 캠프를 하니까, 또 제가 저 디지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게 일기였어요. 다. 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대한 변화를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의하면서 자꾸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8년 디지털 대학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정전을 가지고 내면에서 연마해서 끊임없이 일상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더 아름답게 현대 시대에 맞게 또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옛날 그것이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요즘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의 그 도구, 툴이 도구를 제공해 줘야지. 그렇지 제공해줘야지. 개발되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당연히. 새로 어떤 창의적인 작품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필요해, 많이. 올인해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네, 안 고민이 있는 한다면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는 얘기는 이 시대의 존재 가치를 뭘로 보느냐, 똑바로 정신 차리는 거. 정신 차리는 걸로 거. 봐야 돼. 근데 정신 차리는 거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정신을 개벽하는 것이고 다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을 함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쉬운.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공부 그를 디자인하다라는 그 제목을 붙였어요, 책에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설교 제목인 것 같아, 한번 들어보면. 디자인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면서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마음 공부를 보면 이게 영성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요. 영성 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신비한 어떤 체험, 영적인 체험 같은, 또 이제 뭐 영혼의 세계라든지 뭐 이제 그런데 관심 있는 신기한 거, 신비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막을 병진하는 말하자면 마음 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공부를 우리는 단계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제시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나는 정기일기에 유무념도 있고, 결국은 유무념을 통해서 내가 은혜 생산으로
이제 정기일기 취사가 은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를 볼 수 있게 정기일기를 원칙으로 써보니까 그게 굉장히 내 공부에 효과를 본다고 봤어. 일상이 그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내가 그랬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6개를 놓고 살아야 내가 내 일상을 편히 살 수 있다고 그랬고, 또 내가 요즘 퇴임해갖고 내 일상을 내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해서 하니까 바빠. 시간도 없고. 바쁜데 바쁜 속에서도 여유가 있어. 그 온전한 생각. 진공으로 채를 삼아갖고 이인과로 사는 거. 그래서 묘유로. 이인과를 묘유로 근데 생각해서. 지금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그 원로님께서 시를 보냈는데 홀로 즐기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답을 sed다가 답을 안 보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원로들은 아까 이제 우리 보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평생 해왔던 그것을 끊임없이 몇 사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줌이든 뭐든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왜냐면 자꾸 이제 이게 사람들과 교감이 될 때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 회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것을 정기일기 회화. 저 사람이 입맛에 안 회화 맞다면 중요해, 회화 중요해. 어떻게 맞추어 주는가 고민도 해야 되고, 뭐안 먹겠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양념도 취해야 되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작업들이 이제 우리가 퇴임하신 분들은 평생 해왔던 공부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나누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본인도 보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화를 또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그래도 퇴임하신 분들은 원불교에서 지성인이다. 지성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러죠. 그러면 이 지성인, 우리가 원불교 집단 지성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집단 지성이 필요해서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는지도 몰라. 그러겠죠. 예, 이제 이런 데 뜻을 갖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깨달음을 통해서 즐기고 심락을 누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날까지 어떤 집단 지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토굴 속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좋은 가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토굴 속으로 한 거 이렇게 아까 3대력 중에서 좀 수양이 조금 편집된 거고, 그리고 연구도 과학 도학을 같이 어울려 사는 시대고, 취사도 모두가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거기에서 자기 승리 자리가 이제 깨닫지 않은 사람은 늘 힘들어. 근데 내가 이렇게 정년퇴임 온 게 시간도 많은데 어떻게 행복한가 몰라.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쓴다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멋지게 사는 거죠. 어디다가 집착한 거 없어. 어떤 업무나 어떤 책임감이나 거기 안 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갖고 살아야겠더만. 재밌어. 재밌고 바빠 죽겠어.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도 하시지만은 그게 심신간에 편안한 거잖아요. 심신간에 편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지나가서 버리는 게,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 개벽 문화로 개척을 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새 푹 빠진 것이 파크골프 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파크 골프를 가서 치면은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되게 골프는 4인 1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날마다 맞아. 운동 때문에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만나지. 돼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서 자연히 이 얘기를 하면서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묻어 나오니까 한 분은 종교인 아니세요 하는 그러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아,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종교인 같아 보인다고. 아, 그래서 제가 원불교 교무로 지금 퇴직하고 그렇게 운동 삼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더니 자기도 원불교 교도래. 그러면서 익산 시내 어느 아. 교당에 나간다고 자기도 교사로 퇴직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파크를 붙인다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꾸 교도들이 나타나요. 오케이, 그러겠네. 그렇지. 그 사람을 말고. 어. 그러면서 자연히 저를 보면은 원불교 교무. 그러면서 교화를 꿈꿔요. 종교 있냐고 물어보고. 어. 예?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응. 우리가 퇴임해가지고 수도원하고 원로원에서 자기 정향하고 수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 없으면. 네네 조금 뭐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기쁨이 있더라고. 아유, 당연하지. 네. 또 건강한 게 지금 파크 파크 골프라고인가? 네. 우리 여자 교우님들 몇 사람이 하다가 한 달 하더니 들어와. 그래서 그냥 아프디야. 아니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저는 한 달을 아니 1년을 했더니 제가 자각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졌어. 오케이. 그리고 이 추위에 나가서 2시간씩 그렇게 와도 감기도 안 걸려. 어이구, 건강이 아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스스로 이제 뭔가 이 시대에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심신간에 편안하니까 참 행복하구나. 당연하죠. 행복한다. 그 생각도 하면서 저는 평소에 광대무량한 낙원에 대한 해석을 성리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야지. 예, 광대무량한 낙원은 이건 상대적인 게 아니다. 아니지. 광대무량이 들어가면 이미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어느 도단 음. 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서 건설한다고 안 하고 인도한다고 하신 거다. 당연하지. 그래야. 그 세계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인도하고 너도 나도 인도하지만은 제가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즐기면 되지.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자답도 해보고 실제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자연스럽게 만나지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지도 않는 중요한 사람들이. 거예요. 예. 그것이 기쁨은 너무 크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즐겁게 이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원기 109년 2024년 갑짓는 정월달을 맞이해서 정월은 음력 정월이니까 아직 안 왔고 이제 1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향도해 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냐. 옳시고 좋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회로 뜻하지 않게 만난 사람들이 원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상이. 이 교화라는 것이 아까처럼 이 세상이 정말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게 서로 응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뜻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저는 집집마다 부처님들이 그냥
넘쳐나게 살고 그러지, 그러지. 그 나와 살고 있잖아. 있는 우리 것이 전망부에. 집집이 다 불당이고 법당이고 훈련소고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가 건설해 가자.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내 맘대로 계획을 하고 시간을 내 맘대로 쓴 게 이렇게 폈는데 참 행복하고 재밌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아서 통화가 되니까 그가 낙원이더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 내가 국제 마음훈련원에 정기훈련을 들어갔거든. 그랬는데 그 해봉생은 교리를 설명을 하고 경렬교문은 유무념을 공부를 시키더라고. 이경렬. 이경렬. 유무념을 시켜.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뭐 훈련 이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새해를 좀 잘 살아보자. 오케이. 그리고 4대를 잘 시작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왔어, 본 게. 자발적으로 오니까 뭘 따로 규칙도 필요 없고, 그냥 그 규칙대로 하면서. 그게 멋진 훈련이에요. 다 자기가 뭔가 소득을 해갖고 가더라고, 소득을. 그러니까 그게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런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한다는 거.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했을 때 필요한 건 의문이고 의심이고 그것이 질문으로 관계고.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변화를 이끌어야 돼요. 질문과 느낌표 그리고 같이 행복해야 씌어요.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느낌표와 무언가. 물음표가 같이 씌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느끼는데 변화를 유도하는데 개인들이 변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단체가 변화하는 것은 뭐랄까 혁신이라 그럴까. 그러죠. 혁신이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건 혁명 내지는 개벽이죠. 예, 개벽이 맞겠네. 네네, 개벽. 그래서 내 자신도 변화하고 우리 조직이나 단체도 혁신해가고 세상도 개벽해 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오늘 하도록 얘기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수도원과 원론에 계시는 분들은 원불교 어떤 지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집단 지성을 영양제야, 원불교 영양제. 네,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있어야지. 네. 그 혁신은 예. 혁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기쁨으로 응집되는 혁신이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 존중받고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이 주인 되라고 네. 했어. 서로 주인으로 존중받고. 사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 살든. 저는 우리 교무님들에 대한 우리 동지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땅에 발만 들였다 하더라도 이건 위대한 일이다. 그가 뭐 지위가 높든 낮든 뭐 상관없이 소태산을 만나서 발을 들였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만났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인터넷이 막 시작해가지고 보급될 때 인터넷 교당이라 그랬잖아요. 인터넷 교당. 그러죠. 이제 그러면 지금 다음 단계로 인터넷 지금 다음 단계가 말하자면 인공지능. 챗 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지금 그런 다음 단계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단톡방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원불교 문답 감정소라는 걸 열은 지가 오래됐어요. 있어요. 원불교 문답 감정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인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오픈 채팅방을 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제 엉뚱한 걸 물어봐. 아니 뭐 그 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나 이제 하고는 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톡방 주인으로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아침에는 마음 공부 잘해서 세세상어 주인 되자. 그러니까 세세상어 주인 되자.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오늘도 지금도 마음을 챙기고 있냐. 저녁에는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게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계속 문자가 가는 거예요. 쌓이고. 시간 되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괜찮아요. 예? 세세상의 주인 됩시다. 지금도 마음을 챙기고 있으니까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그 앞에 뒷선 지금 다 캐셔 마크잖아요. 앞에도 당신은 세세상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어떨까? 주인 됩시다 보다도 네. 왜냐하면 네. 하자고 할 때는 사람이 저항이 오더라고. 더구나 세세상 하면 뭐 누구 원불교 뭐 가란 말인가 이런 것도 되니까 질문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응집력이 우리 원불교 교육이 나는 그것으로 모범을 삼으면 너무 좋겠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지금 하신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죠. 지금 정산종사님께서 그 법문을 하신 지는 지금 한 뭐 60년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주인 됩시다 하고 주인 되자고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그 법문으로 바꾸어서 보면 돼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네네 주인이십니까? 마음을 챙기고 있습니까? 오늘 존중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불교 문답 감정소를 저는 그 교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당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그냥 인터넷 교당 다음 차원에서 교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내가 교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이 네. 뭐 오든 안 오든 어쩌든 간에 문은 열어놓고 지금 세상이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 저는 지금 카톡으로 매일 요즘은 카톡을 하니까 그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늘 그때마다 서로 뭐 특별한 이야기 없이 오 멋지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런 말만 던져줘도 요가 네. 그런데 스킬이 필요한데 네. 예. 뭐 마치실 말씀 맞추시는 것보다 오늘 영화는 무슨 영화입니까? 기류의 김대중. 기리의 김대중.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대중 선생이 100살 되었어요. 아, 네.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 기록 영화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냥 각색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니까 네. 우리가 감동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먹먹은 사람도 눈물 없는 사람도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와. 네. 오늘도 네, 공부했어요. 수다방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